100가지의 맛과 100가지의 향이 나는 패션 프루트, 비타민C가 풍부한 여신의 과일 백향과를 소개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해양항만 투어에 조선해양에 관련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희망센터가 조선업종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박람회를 지난 27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남미 지역의 대표 열대 과일인 패션 후르츠. 100가지의 맛과 향이 있어 백향과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백향과는 여성들의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도 좋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성군 하일면의 한 농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초록색과 검붉은색을 띠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패션 플루트라는 열대 과일로 이 과일은 100가지의 향과 맛이 난다고 해 백향과라고도 불리며 여성의 몸에 좋다고 해 여신의 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석류보다 비타민이 3배에서 5배 정도 많다. 그러면서 백향과는 여성을 위한 과일, 남자보다는 여성을 위한 과일이고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다음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갱년기 여성에게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상큼한 맛과 향이 매력적인 백향과는 비타민C가 석류보다 5배 많을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철, 아연 등이 풍부해 피로와 숙취 해소에도 뛰어납니다. 또한 백향과는 푸딩처럼 그냥 떠먹을 수도 있지만 청으로 만들어 탄산수나 생수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껍질을 말려 술이나 차로도 만들 수 있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과일로 볼 수 있습니다. 백향과는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농민들에게도 효자 상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백향과는 심은 지 서너 달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고 영상 5도 이상이면 생육이 가능해 난방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 부담도 적습니다. 여신의 과일 백향과가 재배도 쉽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작목으로 각광받을 뿐만 아니라 100가지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산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를 위한 맞춤형 강의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표현민 기자입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모의투표를 체험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설명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직접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오늘 교육도 받고 선거도 직접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선거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 마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2016년도 다문화 가족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정보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문화 가족의 선거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의와 함께 모의투표 체험 등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선관위는 사례 위주와 참여 중심의 교육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표 참여 동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례 위주와 참여 중심의 강의 운영에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체험에 있어서 모의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가 실시간 출력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문화 가족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도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수강생이면 누구나 다문화 연수에 참여가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해양항만 투어에 조선해양에 관련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직접 부두에 들어가 견학도 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져 미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는데요. 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문성대학교 정문. 학생들이 버스에 하나둘씩 올라탑니다. 잠시 후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평소 쉽게 출입할 수 없었던 항만시설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현장 투어에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창원 문성대학교 조선해양기계과 대학생으로 창원시가 항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해양항만 현장 투어에 참여한 것입니다. 특히 갑포신항의 홍보관에서 항만의 경제적 효과와 자동차가 질비해 있는 수출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두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항만 산업의 역할과 지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직접 견학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양만 현장 투어를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공 관련된 그 산업을 둘러보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와 또 학생들이 향후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창원시와 또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대학생들은 이번 현장 투어로 창원시 항만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뉴스 김영미입니다. 거제시 조선업 희망센터가 주최하는 직업훈련 박람회가 지난 27일 거제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업종 실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자동차와 용접, 중장비 등 부산 경남 지역의 훈련 정보관을 비롯해 취업 성공 패키지관과 전직 지원 서비스관 등 총 29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9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박람회 참가자들에게는 조선업 희망센터 서비스와 특별고용 지원업종 혜택도 부여됐으며 취업 타로 상담 이벤트관이 마련돼 구직자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해 지난 26일간 164건의 갑질 범죄를 적발해 19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동안 단속 결과 164건 중 블랙 컨슈머가 25.4%로 가장 많았고 직장 조직 내 불법 행위가 13%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번 단속은 사회 전반에 배려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 경찰서에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피해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내년 정부 예산 8,300억 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게 됐습니다. 시는 직접 수행 사업비 5,026억 원과 기관 사업비 3,348억 원 등 총 8,374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반영된 예산안은 마산 로봇랜드 조성과 도시재생 선도 지역사업, 창원 국제사격장 개보수,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비의 경우 신청 금액인 120억 원 중 30억 원만 반영돼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2018년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창원시가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달곤 조직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패 수여와 응원 메시지 작성, 핸드 프린팅 등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진종호 선수는 2018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 알리기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2018년 창원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는 오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120개국 4,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시에서 개최되며 대회를 통해 창원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누비자 회원과 자전거 등록 시민에만 한정했던 자전거 보험을 다시 전체 시민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창원 시민과 누비자 이용객들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내 4일 이상 입원 시 첫날부터 하루당 10,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원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들어 최근 3년간 1,380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29회를 맞이하는 가을대 합창제가 지난 27일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첫 무대는 명호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명호합창단의 나만의 별이라는 곡으로 시작의 문을 열었으며 예글이나 보컬 앙상블을 비롯해 아싸 근로자 합창단 등 8개 팀이 참여해 20여 곡의 주옥 같은 곡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곡으로 참가 합창단이 연합해 만남곡을 선사하면서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 합창에 담긴 사랑과 화합, 우정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직원 안전직무 연수 비율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전체 교직원 수 대비 안전직무 연수 인원이 18.2%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 38.8%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지진과 원전 안전을 놓고 경남도의회가 대정부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활성 단층과 지진 위험성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포함해 활선 단층대에 세워진 원전의 가동 중단과 안전 점검,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 변경 등을 담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중간 용역 보고회를 27일 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입지 수요를 재추정하고 산업단지 개발 컨셉과 추진 전략 등을 주의 깊게 논의했습니다. 고성군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 승부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군은 올 상반기에만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인구의 배가 넘는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관광 아이템 홍보 효과도 크게 거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음악 창의 도시 통영이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넓힙니다. 시는 독일 하노버시와 음악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도시 간 국제음악제 교류, 음악 콩쿠르 우승자 상호 초청 공연 등을 통해 통영이 가진 음악 인프라와 감성을 유럽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23일부터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법규 위반 행위를 직중 단속 계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 및 개발 지역 주변 시민들이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거제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해운군은 지난 27일 제17호 태풍 메기로 인한 비에 대비코자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 재취약 지역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서읍 상습 침수 지역 배수로 준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마산해운군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27일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 과제란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청렴도 자기진단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이통장 연합회 고성군집회는 28일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2016년 고성군 이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읍면별 윷놀이대회와 노래자랑 등 각 마을 이장들이 농사일을 잇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통영시는 국외 관광객의 대규모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요녕강치 국제여행사를 비롯한 5개 여행사와 여행관광교류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을 위해 방문한 중국 측 대표들은 장사도와 케이블카 등 통영의 명소를 둘러보며 우수한 관광 자원에 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문화동 주민지킴이 봉사대는 지난 27일 우리 동네 안심 귀갓길 확보를 위한 야간 순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대원들은 범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청소년 귀가 선도 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귀갓길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27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정부 3.0 주역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김용건 박사의 특강을 통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등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성군은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우수 사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규제개혁 2소식지, 일신 우일신을 발간했습니다. 군은 매월 소식지에 자치법규 정비사항과 규제개혁 활동사항 등을 담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통영농업인대학 딸기과정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졸업생은 지난 5월부터 딸기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등 총 104시간의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번 교육을 농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